여러분들 이 두 숫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42.85 그리고 39.61 이 두 숫자는 바로 2024학년도 논술 경쟁률과 2023학년도 논술 경쟁률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해를 지나면서 전체 논술 총 경쟁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걸 보고 또 여러분들은 많이 걱정하실 거예요. 아, 역시 논술은 로또구나. 42명 중에 1등 어떻게 하냐 걱정하실 텐데 제가 오늘부터 이 숫자의 비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숫자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허수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논술에서 수능 최저라는 게 있습니다. 이 42명 중에서 1등 하는 게 힘들어 보이지만 최소한의 수능 최저를 맞추게 해도 이 42명이 12명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수능 최저만 맞춰도 굉장히 경쟁자들을 줄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 중에서도 논술을 제대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더욱더 특징적인 것은 여기 나온 숫자를 잘 분석해 보시면은 졸업생의 비율이 재학생보다 많다는 겁니다. 이 경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많아요. 아, 내가 논술 좀 했으니까 한번 지원해 봐야지. 글쓰기 자신 있는데 써볼까? 라는 허수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경쟁률을 보고 여러분들이 피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거죠. 수능으로 학교를 갈 때는 경쟁률이 굉장히 파워가 셉니다. 뭐 연고대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뭐 3대1, 4대1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수능할 때 이 경쟁률과 논술 경쟁률을 같이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논술은 허수가 정말 많은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평면적으로 논술을 이제 어느 정도 기본기를 갖추는데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 논술은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 뭔가 독서를 해야 되고 책을 많이 봐야 되고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볼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합격을 위한 논술을 실력을 갖추는 데는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논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제시문 파악이나 분석이 어려울 수 있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딱 3개월만 논술에 바짝 시간 투자하셔서 기본기를 쌓으시면 충분히 합격 가능한 실력을 갖출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정리드리자면은 이제 논술의 허수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졸업생의 비중이 높고 재학생이 낮다라는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도한 상향 지원과 준비 없이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과도한 상향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현재 내 실력은 국민대, 숭실대 갈 실력인데 중앙대 아니면 성대 이렇게 조금 더 많이 높이는 경우예요. 연대까지도. 논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독해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많이 상향하게 될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좀 괴리가 발생하게 되면서 많이 뒤처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과도한 상향보다는 내가 아는 대학 레벨보다 한 단계나 두 단계 정도 윗정도 단계로 논술 쓰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합격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 동시에 내가 허수가 되지 않는 어떤 노하우가 되겠죠. 그리고 논술은 준비 없이 쓰는 학생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는 거예요. 나 국어 1등급인데 나 논술 글쓰기 좀 써봤는데 라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냥 준비 없이 써요. 아니면은 대형 학원의 프리패스 논술 강의를 듣고 논술이 이런 거구나 라고 감 잡고 쓰는데 이런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수업을 듣게 되면은 거의 천편일률적인 수업이 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논술 시험에서 합격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왕 준비하고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 제대로 준비한 학생이 많지 않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분량을 맞추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혹은 아예 미출석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논술이 생각보다 분량이 1번 문항 1000자, 2번 문항 1000자인데 보통 1000자 이내라고 하게 되면 900자에서 1100자를 맞추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보통 그걸 못 맞추고 800자, 700자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아무래도 경쟁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분량을 못 맞추게 되면은 합격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면서 사실상 내가 또 허수가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 아예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지원해놓고 내가 생각해도 너무 과도한 상향을 했구나 라고 해서 아예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혹은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한 경우에 그냥 아예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심지어 이미 내가 그 위에 상위 학교를 합격을 한 거예요. 이미 상위 학교 붙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여기 왜 가겠어. 내가 성대를 붙었는데 굳이 국민대를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또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도 결국 경쟁률은 높아 보였지만 사실상 허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합격 사례 중에서 지난 영상에서 합격한 한국외대 합격한 친구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 50대 1이 넘었는데도 합격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허수들이 많은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잘 전략적으로 준비했고 논술에 좀 많이 시간 투자를 했죠. 투자를 한 4, 5개월 정도 했습니다. 경쟁률은 허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신 있게 논술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은 로또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이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논술은 충분히 어디까지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시험입니다. 어떤 확률? 내가 합격할 수 있는 확률. 이 합격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이제 유형별 학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유형이 나와도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 지금과 같은 시기 있죠, 그렇죠? 아직 시험이 아직 한참 남은 시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출을 공부하시면은 안 됩니다, 알겠죠? 지금 시기에 기출을 공부하는 학원들도 있는데 기출을 공부하지 마시고 유형별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노하우들을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동시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런 차별화 포인트, 어떻게 해야 차별화 가능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친구 중에서 혹시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 수업을 들었는데 혹시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제 수업을 또 들을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제가 알려드렸던 유형별 학습을 복습 다시 하시고 복습하면서 이제 내면화 시키는 연습만 하셔도 지금 시기에서는 충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대비하시면 여러분들이 논술에서 합격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논술 걱정하지 마시고 로또 아니니까요, 준비하시는 만큼 결과 얻어갈 수 있는 정말 정직한 시험입니다. 정직하게 논술 공부하셔서 정직하게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모두 화이팅입니다.